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9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네, 벌써 금요일이네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이번 주도,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좀 이제 다른 교육 같은 것도 이제 다 끝나고 그래서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빨리 가는 건 여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 우리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또 추석 연휴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더 일찍 내려오고, 이게 늦게 올라오고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좀 멀리 저쪽까지 가야 돼서 기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다행히 기차표를 좀 이게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표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그죠? 그리고 그거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어, 우리 부부 두 명, 그리고 어린애 한 명인데, 지금 애가 6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세? 이렇게 됐는데, 만 6세 이하 아이는 이렇게 안고 타면, 무료로 갈 수 있어요. 전 지금까지 표를 3장을 구했단 말이에요. 성인 2명에 어린아이 1명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거를 분명히 표 구할 때는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나중에 어디 창구에서 입석표를 구하다가 물어보니까 그 어린이는 그냥 안고 타면 된대요. 아, 왜 그런 건 안 알려줄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기차표 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아침 7시에 땅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때 표 3장 구하는 거랑 2장 구하는 거랑 이거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2장 딱 구하니까 좀 그래도 구해지더라고, 이게. 그래서 안고 가려고 해요. 물론 약간 불편하긴 한데 뭐한 2시간만 가면 되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좀 잘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또 안고 가야 되니까 체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또 오늘 아침에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네. 자,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일단 직장인 먼저 볼 건데요. 직장인에 있어서는 혈관 숫자, 야, 이거 진짜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 저도 이제 이제 43살이란 말이에요. 40대 분들이 이때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된대요. 그래야 나중에 노년에 좋다고. 그래서 저희 건강합시다. 커피도 끊고, 그 맛있는 커피도 좀 끊고. 그리고 뭐 직장인 공감 담은 웹드라마 이런 것도 나오고, 이거 보면은 우리 전에 봤던 기사들이 이제 다 연계가 되는 거죠. 모바일 전용 직장인 마이너스 대출 출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제가 상품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나오는지 말씀드렸죠. 한번 되짚어 보시고요. 은행들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예전자료 찾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힐링이 필요해. 악기 연주 즐기는 직장이 늘어난다. 이거 잠깐 볼까요? 근데 짧게 볼 거예요. 광고예요, 광고. 힐링이 필요하다. 악기 연주 즐기는 직장이 늘어난다. 자, 이래서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피아노 등 악기 다루며 스트레스 해소, 성인 전문 학원도 증가 추세. 이렇게만 보면 제가, 나도 지금 피아노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든 꼭 올해 안에 피아노는 배우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당장 이제 해야 되는데, 나도 피아노 배우려고 하는데, 이런 거. 피아노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광고더라고. 그냥, 링크는 드릴게요. 자,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 뭐, 취미생활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뭐, 그냥 아주 무난한 도입부죠. 무난한 도입부. 직장인들 사이에서 악기 연주는 선호하는 취미생활 중 하나로 꼽히는데, 악기가 많은데 그중 피아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성인이 레슨 받을 수 있는 학원도 많이 늘어나고 추세다. 자, 이게 되게 그럴싸한데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지금 없죠. 그렇잖아요. 어, 선호하는 취미생활 중 하나라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결과도 없고 그 중에서 피아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는데 뭐 없잖아요. 그리고 성인이 레슨 받을 수 있는 학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만 딱 결론 나와버린 거죠. 예, 그냥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럴싸한데 자세히 뜯어보면은 광고일 가능성이 99%다. 자, 피아노는 가장 다루기 쉬운 악기 중 하나라고? 왜? 여기서 약간 제가 의아한 거죠. 아니, 피아노가 물론 쉽다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 일단 연주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고 악보를 보는 것도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일단 피아노 사야 되잖아요. 이거 어디다 놓을 거야? 그죠?
그래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피아노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되고 삶을 변화시키게 해서 음악은 단순히 뭐 이렇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좋은 말만 다 쓰는데 갑자기 이제 서울 광진구 땡땡 나오는 거죠. 아, 이러면 광고일 가능성이 많구나. 11시까지 운영 중이고 고정 레슨이 아닌 월 4회로 선택형이고 그러니까 광고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요. 저는 왜 이걸 택했냐면 제가 피아노 배울 거라서 그렇지만 또 하나 뭐다 이런 광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좋은 보습 학원을 피아노 학원을 내가 찾을 수 있다면 오케이인데 이게 또 검증이 안 된 거니까 저도 이렇게 무조건 이게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광고를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좀 눈을 기르자.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했습니다. 요 정도만 보고요. 그래서 링크는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 유튜브 봅시다. 유튜브. 광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만약에 저한테 이런 광고를 누가 의뢰를 한다면 저는 반드시 제가 검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증을 해서 이건 정말 내가 추천을 해도 욕 먹지 않겠다. 그러면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뭐 아동 국회수 좀 나오고 유튜브에 휘청을 내고 매장 대폭 누린다. 이거 잠깐 볼게요. 유튜브와 함께라면 혼밥 혼술 외롭지 않아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이거 보고 하면 되니까. 미국 사는 한인을 위한 한식 요리 유튜브 채널 탑5. 이거 우리나라 사람 봐도 괜찮겠다. 그쵸? 한번 봐야지. 유튜브 컨텐츠 활용해 서점과 돌풍 일으키는 흔한 남매. 이것도 광고긴 한데 재밌었어요. 오케이. 이거 잠깐 봅시다. 유튜브에 휘청인 레고 매장 대폭 늘린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레고의 적은 이 레고와 비슷한 그런 오프라인에서 놀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니라 결국에는 레고의 경쟁 상대가 유튜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게 레고가 지금 하는 거는 어린아이들에게 이 장난감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는 뭐죠? 이 장난감을 팔면서 레고에 대해서 갖게 놀게끔 하면서 이 어린이들의 시간을 뺏는 게 목표였던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런데 이 어린이들의 시간을 뺏는 게 레고가 아니라 더 강력한 무기, 유튜브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경쟁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 경영학에서 이런 사례 되게 많은데, 이런 거 나중에 별도 영상으로 해도 재밌겠다. 어떤 게 있죠? 코카콜라의 경쟁 상대가 뭐예요? 펩시인가요? 아니에요. 코카콜라의 경쟁 상대는 생수예요, 생수. 그러니까 이 펩시 CEO가 했나? 펩시 CEO가 그러겠을 거예요. 펩시가 항상 만년 2등인데 전체 펩시에서 나오는 그 음료를 전부 다 하면 코카콜라를 월등히 넘어서요. 왜 그러냐면 펩시 CEO가 우리의 경쟁 상대는 코카콜라뿐만이 아니다. 이 모든 그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이 어떤 드링킹 이게 우리의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시선을 훨씬 더 크게 돌린 거죠. 그랬더니 생수도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되고 사이다도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경쟁 상대를 바꿨더니 훨씬 더 많은 그룹 전체적으로는 매출을 늘릴 수 있었다. 그래서 뭐 코카콜라한테 줘도 상관없어. 뭐 다른 거에서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눈을 크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 뭐 예를 들어서 비싼 화장품 사는데 이 비싼 화장품을 왜 사죠? 겉으로는 어떻게 말하죠? 겉으로는 내가 이거의 성분이 좋고 기능성이 들어가 있고 주름도 개선이 되고 미백 효과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에이 한마디로 저 밑에 있는 여러분들의 원초적인 그 욕심은 뭐냐면 나도 이거 사면 연예인처럼 예뻐질 수 있어 하는 그 환상을 사는 거예요. 환상을.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미래에는 그 환상을 얼마나 잘 이렇게 보여주고 그게 브랜드잖아요. 그 환상을 잘 보여주고 그 환상을 잘 팔 수 있는 사람이 승자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잠깐 좀 이야기가 샜는데 이 레고가 유튜브에 휘청일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87년 역사를 자랑하는 레고가 왕국 재건의 시동을 건다. 2년 전만 하더라도
1400여 명의 직원을 내보내는 등 뼈아픈 구조 조정을 겪었지만 이후 디지털과 아날로그 기술 결합을 시도하고 신흥 시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제도약 발판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레고가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니까 이것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레고 뭐 이렇게 유튜브도 있고 관련된 증강현실 AR 그걸 해가지고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결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흥 시장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신흥 시장이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중국과 인도 특히 인도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중국 내 80여 개의 신규 점포를 포함해서 올 연말까지 전 세계 대상으로 160여 개의 새로운 점포를 내는데 그 중에 반이 중국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중국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와, 장난 아니다. 우리는 될수록 많은 아이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변화 주도를 위해 미리 투자를 하고 싶다. 그래서 아이들의 시간을 뺏는 게 목표다. 이건 거죠. 자, 그리고 내년 초에는 인도의 직영 점포 연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10년 안에 인도는 1억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중산층 가정에 있게 될 것. 그곳이 레고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딱 타겟을 명확하게 정하죠. 이게 이제 포지셔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타겟을 정하고 그 타겟에 맞게끔 이제 브랜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인도 시장에 주목한 것은 신흥 시장을 공략한다는 의지를 읽히고 이 신흥 시장을 잘 공략을 해야 성장세가 되게 가파르게 갈 수 있어요. 모든 회사들의 고민이죠. 레고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불과 2년 전과는 다른 공격적인 태도다. 그때는 감원하는 정도에 그쳤는데 그때 고전한 거는 레고뿐만 아니라 토이저러스. 왜 이런 게 나왔냐면 아이들이 유튜브에 열광했기 때문에 장난감을 대신하게 된 영향이 컸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투수로 나서게 된 게 레고의 기술통으로 알려진 크리스티안센 대표. 고객 수에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아까 보세요. 레고 블록과 증강현실을 접목시킨 히든사이드 시리즈 내놓기도 했고 온라인 거래 플랫폼도 강화 중인데 근데 레고가 참 어렵긴 한 게 이 유튜브도 유튜브지만 대체품도 되게 많아요. 유사품. 그리고 저희에도 지금 몰펀 이거 막 가지고 놀고 있거든요. 막 사달래요. 가지고 가격도 만만치 않대 되게 사줬는데 또 잘 가지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쉽진 않겠다 그 생각은 들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시면서 얘네들이 어떤 그 니즈가 있고 뭐에 집중하는지 좀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들도 좀 이렇게 접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은 이제 세금 관련된 거를 좀 볼까요? 양도세 중과에 있어서는 규제 틈새 아파트 법인 거래 고게 된다. 이거 전에 봤던 거랑 비슷한데 조금 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볼 거고요. 서울 집값 단기 급등의 조바심은 금물이다. 그쵸. 조바심은 뭐든 내면 좋지 않은데 추석 전이 저는 타이밍이라고 봐요. 뭐 며칠 안 남았죠. 이제 추석 지나면 전통적으로 많이 알아보고 있을 거고 제 물건도 그렇게 안 오다가 한번 이제 여름 휴가 지나니까 슬슬 잠깐 오더니 최근 들어서 이제 갑자기 막 오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계약되면은 막 여러 군데서 계속 많이 연락이 와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슷해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좀 이 사람들의 좀 동선이라든가 어떤 성향 이런 거를 좀 미리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좀 대신해서 있어도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규제 틈새 아파트 법인거래 요거 잠깐 볼게요. 오케이. 이거는 전에 한번 봤던 기사인데 한국감정원을 통해서 이 거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개인보다 대출 세율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7월 1803건을 사들여서 역대 최고치고 청약시장 과열 수도권 등에 집중돼 있고 업계는 투기조장 세금의 비우기로 있다고 하는데 에이 봅시다. 제가 왜 A 그랬는지. 자, 정부의 대출 규제와 과세 강화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명의가 바뀐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에서 법인으로 명의가 바뀐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바로 산 게 아니고 자, 법인 명의로 취득 시 개인보다 상대적으로 대출과 세율이 유리하다 보니 투자자금 마련 및 절세가 가능해 투기 조장과 고의적인 세금 회피까지 우려된다. 5일 한국감정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이 8월 달께 나와야지. 7월 한 달간 나오면 어떡하니? 우린 이미 다 봤는데. 그죠? 그래서 개인 명의 아파트를 사들인 건수는 1803건인데, 잠시만요. 이거 기사 며칠자인지 한번 볼게요. 9월 6일자인데 왜 7월 걸 가져왔지? 아직 8월께 안 나왔나? 그러면 좀 미안하지만 이거 전에 있던 기사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거 우리 지난번에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추가로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올해를 제외하고 통계가 집계된 약 13년간 1천 건이 넘었던 건은 2018년 7월과 2008년 12월이 유일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법인으로 이게 사들이는 게 되게 많다고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7월 광주광역시가 814건, 전월열 199 한 건 대비 무려 4배 가까이 급증을 했고, 이어 같은 기간 대구가 101건에서 392건으로 늘면서 2위 차지했다.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여기 보세요. 개인에서 법인으로 명의가 바뀐 아파트 건수를 지금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개인으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인데 이거를 법인으로 넘긴 게 광주가 814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고, 대구도 392건으로 2위 늘었다는 거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대전, 대구, 광주 이쪽이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양도세 중과 조정 대상 지역으로 편입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법인으로 바꿔놓고, 이 법인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양도세 중과가 되면은 이거를 그냥 법인으로 팔아서 양도세 중과를 피하겠다, 그 전략이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법인 양도세 지금 추가과세가 10%인데 그거 과거처럼 30%로 늘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법인을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했었던 갭 투자 방식은 별로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되지도 않은, 물론 되긴 되는데 막 쥐어짜가지고 세입자 맞추잖아요. 세입자 맞춰가지고 이제 막 2년 4년 있다가 파는데, 나중에 팔기 직전에 법인 양도세 추가과세 들어가 버리면은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임대업을 하는 것보다는, 세를 놓는 것보다는 저는 매매업 쪽으로 하시는 게 어떠냐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죠. 그게 그 법인 당시 그냥 당초 취지하고도 그냥 차라리 맞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해당 법인을 그냥 더 사업을 키우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봐요. 자, 경기도도 294건에서 377건으로 증가했고, 서울은 4위 차지했고, 여기 보세요. 대대광으로 불리는 대구, 대전, 광주에서 법인 거래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부동산 법인 거래가 개인보다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양도세 기본 세율은 6에서 42%인데 주택은 매각 시 10에서 25%, 대부분 10%, 해봤자 20%, 웬만하면 20%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해서 추가 10%포인트가 더 들어가는데, 다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0%, 20% 비하면은 세율 측면에서 법인이 유리하다는 거죠. 당연히 유리해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투기지역에서는 다주택자는 아예 불가능한데 법인은 신용도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이게 반공제를 빼면은 대략 한 매가 한 70% 정도까지는 가능하죠.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대출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차라리 매매업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도적인 사각지대를 노리는 법인 거래가 활기를 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고,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법인 거래 증가가 집값 상승 견인과 투기를 불러올 수 있고 회금 회피도 가능해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이 시급하다고 말했는데, 이거는 저는 좀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법인 거래 증가가 집값 상승은 견인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거래량이 좀 많다 보면은 꼭 그런 건 아닌데, 집값이 좀 상승하는 경우로 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집값 상승 견인에는 갈 수 있고, 이게 사실 좀 투기 수요가 많잖아요. 투자 수요가. 사실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거는 그냥 놔두고, 이 투자 수요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금 회피도 가능하다. 이 세금 회피는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지금 현행 법 제도 내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탈세는 아니잖아요. 탈세가 이제 법을 어기는 게 탈세고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하는 게 절세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법의 어떤 맹점을 지금 활용하는 건데 물론 이 안에서 불법적인 요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반대를 하고 탈세라고 보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요. 개인 사업자, 개인 매매 사업자라든가 개인 임대 사업자보다 훨씬 더 강화되는 게 뭐냐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비용 처리, 단돈 10,000원 넘는 비용 처리 전부 다 법적 증빙 갖춰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다 법카 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인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소득세, 개인 매매 사업자라든가 개인 양도소득세 했었을 때 어떤 인식을 가지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정부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놔두는 것 뿐이에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규제가 들어올 수 있다. 이거는 감안하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법인으로 하신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전 차라리 오래 묵혀두는 것보다는 매매업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정당하게 세금 내시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비용 처리 다 법카로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쵸? 체크카드로 하시던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 증빙 처리하고 기장 받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똑같이 다 이렇게 해야지 뭐.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인이 제발 계속 말씀드리는데 만병통치약 어떤 만능 그런 거 아니에요. 훨씬 더 여러분들이 투명하게 할 거를 각오하고 하시는 게 법인이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요 정도 합시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역세권 소형은 이제 광고가 많았었고, 그 다음, 4차 산업 특별히 없었고, 직장인 아까 봤고,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우리 어제 봤죠. 집배원이 납세고지서 우편함에 넣으면 법원 과세 무효다. 한국집 양도세 폭탄 소가리. 미주중앙일보. 가지고 미주중앙일보에서는 한국 불쌍해 약간 이런 것 같아. 어, 이거 어제 본 거 또 나왔고, 엔젤 투자 연말 정산의 천사가 될 수 있다는데, 직장인들이 사실 연말 엔젤 투자 하는 경우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패스하고요. 양도세 계산 때 베란다 샤시 비용 경비로 인정될까?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나머지 뭐 소형 아파트 부동산 세금 봤는데 특별한 기사는 없었어요. 자, 이거 볼게요. 양도세 계산 때 베란다 샤시 비용 경비로 인정될까? 고가영 세무사님이 올려주신 글이네요. 자, 볼게요. 자, 아파트 베란다 샤시 비용이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기사 내용도 좋았지만 어제 제가 직방TV 절세의신에서 올려드렸던 그 필요 경비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호응을 해주셔서 아, 역시 좀 이렇게 꿀팁들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한 거였어요. 자, 봅시다. 자,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 내야 되는 건 잘 알고 있죠. 이 양도세는 양도차익 자체가 아니라 이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많이 받아야 이걸 보면 이제 양도세 과표라고 하는데 양도세 과표가 줄어들어서 세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필요경비가 많을수록 부담해야 되는 양도소득세도 줄어드는 건데 이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 직출액 및 양도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을 잘 알아두면 추후 양도세의 부담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양도자산의 보유 단계에서 쓴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에 포함되고 이 자본적 지출액이 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하는데 좀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직방TV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성형수술로 제가 예를 들었죠. 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본문에다가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댓글에다가. 그래서 그 링크 누르시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영상에 바로 카드를 제가 달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이 영상을 또 못 보니까. 그래서 좀 저는 그렇게 해볼게요. 자,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의 설치. 근데 우리 일반 개인이 엘리베이터 뭐 하는 일 없잖아요. 그리고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기계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증축 공사 비용 등. 자, 우리는 어떤 게 들어갈까? 이런 게 들어가겠지. 주택의 이용 편의를 위한 발코니 샤시, 방 등 확장 공사비, 난방시설 교체비, 토지 조성비, 산림복구 설계비 등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다만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계량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부동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 즉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게 뭐냐면 벽지, 장판 교체비, 외벽 도색 작업, 문장, 조명 교체비, 보일러 수리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직방 TV 절세 의신에서 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거기에서 하나 조금 미흡하게 말씀드린 게 있어서 이제 좀 더 보완 드리려고 하는데 잘 보세요. 자, 여기 위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이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제가 2016년 2월 17일 이후 지출한 분부터는 법적 증빙, 즉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수치 보관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또 내용이 하나 바뀐 게 있어서 뭐가 있냐면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법적 증빙 이외에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다시 기사를 가져와서 추가로 말씀드렸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 카드 못 끊었다면은 이 경우에는 금융거래 증명서 계좌이체만 되면 되겠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계좌이체를 할 때 좀 뭔가 항목에 적어두면 좀 좋겠죠. 안 그러면 이걸 내가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에 대한 내용이 직방TV 여기 절세여신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검색창에서 이렇게 직방TV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요거 이렇게 좀 보셔가지고 보면은 이제 채널로 가요. 요렇게. 그러면 제 거 요거 나오죠. 요거. 이게 지금 어제 올라왔는데 또 조회수가 만 명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 잠깐 볼 건데 여기 이제 보면은 제가 이렇게 좀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경비 처리가 가능한 필요 경비 요게 인정된 거고 요게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잠깐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 하나씩 설명드리고 좀 쉽게 설명드리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좋아요도 되게 많네요. 그리고 이제 댓글도 보니까 되게 이제 좀 약간 구체적으로 알려줘서 고맙다가 있었고 좋아요 인색한데 눌러야겠어요. 인간 같아요. 리무진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 했지. 그래서 제가 요거 뭐지? 그 좋아요 표시한 거는 제가 이제 제 채널이 아니니까 요건 안 되고 좋아요 표시한 거는 뭐지? 제가 이제 댓글을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요걸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모든 댓글을 다 드릴 수는 없는데 영상 나오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제가 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제가 보여드려서 한번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아요. 시간이 딱 좋은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 이제 될 것 같아요. 혹시 오늘 9월 6일 금요일인데, 빠숑님, 그, 빠세 토론, 빠숑의 세상 답사기 토론 오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오늘 감사하게도 좀 초대받아서 제가 짧게 한 미니 특강 한 10분 정도 할 거거든요. 무슨 내용으로 할 거냐면 지금 이 시점 이후에 이제 알아둬야 될 절세 전략 한 세 가지에 대해서 핵심만 딱 할 거예요. 어차피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 아니고 이 빠숑님과 그 패널분들 있죠. 그 부룡님, 아이메피님, 월천대사님 이렇게 네 분이 사는 그 빠세 토론이 메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서 또 좋은 말씀 한번 듣고 들으러 가고요. 불러주신 게 제가 감사한 거죠. 그래서 짧게 미니 토론, 아니, 미니 특강 한 10분 정도만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으시고 못 가신 분들 많이 있죠. 이거 마감이 금방 돼가지고 제 미니 특강 10분은 제 유튜브에서 올려드릴게요. 좋죠?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빠세 토론 그거 유튜브에 다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셔도 괜찮을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시는 분들은 반갑게 인사하고요. 못 오시는 분들은 우리 유튜브로도 만나고 그러면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고, 자, 오늘 벌써 이제 금요일이라서 한 주 마무리 되고요.
다음 주 이제 저 추석이 오는데 저도 이제 추석 오니까 또 되게 좋네요. 오랜만에 고향 집에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저희 애도 광주 할머니 집에 가면 뭐가 좋아 그러니까 맛있는 게 많아서 좋대요. 그래서 뭐가 제일 맛있어 그러면은 문어 삶은 거 그리고 전복 그리고 고기 그리고 막걸리가 맛있대요. 그래서 지금 감기가 다행히 어제부터 좀 열이 많이 내려서 컨디션 많이 좋아져서 이제 추석 때 가서는 즐겁게 잘 놀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좀 컨디션 안 좋거나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은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고 우리 추석 때 즐거운 마음으로 잘 다녀오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고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굉장히 소중한 하루고요. 그 소중한 하루를 더 소중한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좀 이렇게 잘 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행복하게 잘 보내겠습니다. 자, 9월 6일 데일리 뉴스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